네, 계속해서 또 시장의 흐름들, 세상의 변화들 보면서 종목 찾아보는 시간이죠. 신영목의 X10,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은 우리 신영목 이사님과 신영목의 히든밸류, 가려진 가치를 찾아서 종목들을 계속 발굴했는데요. X10이라는 타이틀을 저희가 달았습니다. 양궁에서 이제 용어잖아요. X10이라고 하는 게요. 그죠? 맞습니다. 이걸 주식에다가 적용하시는 의미는 뭡니까? 네. 그 렌즈를 뚫으면 그 X1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과거에는 뭐 10점에 그 선을 맞춰도 10점, 그 가운데를 뚫어도 10점인데 네. 이거 양궁협회에서 이번에 국제양궁협회에서 점수가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X10을 하면 11점을 준다. 예, 추가 수익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초과 수익인 거죠. 어떻게 되면.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초과 수익의 어떤 의미도 있고 정확하게 시장의 니즈에 맞춘 어떤 뭐 텐베거 종목들을 정확하게 한번 가려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코너를 한번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과거에 이제 히든밸류라는 건 이제 가격과 가치의 그런 차이, 괴리들을 찾아서 그걸 발굴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X10이라고 하면 뭔가 더 좀 척박한, 집중하는, 네, 좀 초과 수익을 노리는 그런 의미가 납니다. 그런 종목들 이제 발굴해 주실 거고요. 먼저 시장 흐름들과 함께 지금 사실은 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주식을 없어서 괴로운 구간이고 또 덜렁 샀다가는 사실은 또 좀 조정 가능성도 있어서요. 포트폴리오 전략부터 좀 알려주세요. 그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멘트가 너무 너무 적절한 멘트를 예. 해주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 계신 분들은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해외 시장에 좀 집중돼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수치가 높아지는. 네. 근데 최근 보면은 그 국내 증시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 증시 많이 하신 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국내 증시 하는 분들은 이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 한번 세게 오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있고 좀 해외 포트가 높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4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5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계시죠. 왜냐하면 근데 넘어오기가 왜냐하면 한차 손도 있고 또 해외 주식도 나쁘지 않다 보니 약간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해외 주식이다, 국내 주식이다 이런 걸 떠나서 뭐 해외 주식도 분명히 좋을 거고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이겠죠.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 말부터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국내 주식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20%가 빠졌고,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 나왔다는 거죠. 그때 거의 코로나 수준만큼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3천까지 오는 거 PBR로 우리가 봤을 때는 1배 상태가 지금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환매가 계속 일어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이 사실은 코스피의 상승률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럼 코스닥으로도 온기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똑같이 사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이디어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지수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뭐 주식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지수는 부담스럽지만 그 안에서 순환매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님은 그런 한국 시장의 소위 이제 디스카운트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다고 이제 보신 거잖아요. 그게 해소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뭐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수치화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비교를 하려면 그 그렇죠. 정형화가 네. 필요하기 네. 때문에 네. 지금 PBR 좋은 장표 좋은 장표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나라가 이머징 시장으로도 비교했을 때도 PBR로도 너무 쌌고 선진 시장으로 비교했을 때도 PBR로 너무 쌌다. 지금 이머징으로 신흥국으로 봤을 때도 뭐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만이 PBR 뭐 한 2.6배 정도 되고 중국도 1.5배, 뭐 태국도 1.6배, 뭐 인도는 4. 거의 4배나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라고 이 구간도 네. 지금 1.1배에 약간 못 미치는 이런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선진국으로 본다고 하면은 선진국은 전체 PBR 평균 PBR이 3.5배. 물론 미국이 높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죠. 그렇지만 일본이라든지 영국, 프랑스들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 1.5배에서 2배 정도가 2배 정도가 되고 미국이 뭐 4배가 넘어가니까 미국이 당연히 믹술주들이 많으니까 사실 이 선진 지수에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신흥국에만 비교한다고 해도 우리가 평균치 이상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 배 정도 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두 배 간다고 하면 역사적인 주식장이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이거를 과거의 흐름과 살펴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때가 1.3배 그리고 그 앞단에서 가장 높았을 때가 1.5배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3배를 타겟팅한다고 했을 때 또 보면은 4천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체력이 된다. 근데 네. 계속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침체고 기업들이 지금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이 가는 게 가능해? 라고 이렇게 계속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속 그렇게 되면 일본의 사례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2010년부터 20년까지 니케이 지수가 4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은 잃어버린 30년인데 주가 신고가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일본식의 밸류업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네. 초기 단계의 시작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뭐 앞으로도 들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부터 이제 서로 코너 타이틀을 바꿨기 때문에 엑스텐 종목이 뭔지가 이제 더 궁금한 거죠. 오늘 말씀해 주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고요. 네.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종목의 이 코너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제 히든밸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뭐 새로운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기본적인 컨셉은 우리가 장기적인 흐름에서 템버거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물론 그런 종목이 뭐 수시로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시어스테크는 지금 제가 이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한 4차례 정도 지금 계속 언급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도 시어스테크 제가 맞아요. 예. 지난주에 대표이사님이랑 탐방 직접 다녀왔고요. 네. 특히 지금 시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이게 도대체 말은 많은데 네. 돈 버는 AI가 어딨냐라는 것이죠 시장에서. 네. 모멘텀은 있지만 아직 돈 버는 것까지는 굉장히 좀 멀어 보이는 그런 섹터 내에서 돈 버는 AI 의료 쪽으로 AI 의료 쪽으로 이미 흑자 전환이 돼서 올해부터 가파른 상승세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그 키워드를 몇 개 주셔서요. 이걸 소개하고 얘기를 들을게요. 예, 시어스테크의 포인트들, 웨어러블 의료기기, AI 진단 서비스, 상급병원의 침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죠? 내용은 안 봐도 보험 수가 구독, 요거는 사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시어스테크가 갖고 있는 이 주요 산업은 2개입니다. 모비케어와 띵크. 그러니까 2개 다 뭐 어렵게 보실 거 없고 원격 진료로 환자를 계속 추적 관찰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 수가를 나누는 쉐어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맨 왼쪽에 있는 이런 외래 환자에게 시어스테크가 갖고 있는 모비케어가 갖고 있는 장비를 부착을 하면 근데 그 장비가 되게 거추장스러운 장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가슴 쪽에 부착하는 건데 실제로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이런 장비가 이런 장비로 인해서 심전도 감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심장 세동, 심근경색 같은 것들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이 중앙에다가 이 지금 그 환자의 상태를 계속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환자의 어떤 돌발적인 사고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걸릴 수 있는 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추적 관찰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뭐 지금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검진센터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띵크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산업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싱크 같은 경우가 올해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데 왜냐하면 병원에서 뭐 우리가 알겠지만 병원도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에 과연 병원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부족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간호사들이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되고 그렇죠. 병원 의사들이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AI로 힘들 거야, 로봇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금 시어스테크의 이 띵크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상급병원, 중상급병원의 어떤 침상에 그 자동 의료 AI 그 자동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환자가 입원돼 있을 때 그럼 도대체 이 싱크로 뭘 하냐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모비케어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일단 입원해 있으면 특히 좀 중환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몸에 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병상에만 누워 있을 정도로 기기들을 많이 다는데 이 시어스테크의 어떤 싱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간소화되어 있고요. 네. 환자가 이렇게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제 동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침상에서 원격 심박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전도를 감시한다든지 그리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은 입원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뭐 5시간에서 6시간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 측정을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싱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중앙에서 한 번에 그것들을 다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악성 부정령이 발생한다든지 심정지가 좀 의심된다고 하면은 신호를 줘서 바로 환자한테 가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특히 의료 대란 때도 그렇고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렇고 병원 인력들이 굉장히 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침상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간호사와 의사가 그만큼의 충족이 돼야 되는데 시어스테크의 싱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좀 AI 의료 쪽에서는 이미 이제 시장에 이 확장세 초기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작년에 병원 수 이 지금 병상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병상이 전체 70만 개 병상이 되는데 아마 그 대표이사님의 말로는 시어스테크가 모든 병상을 다 그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고 이 70만 개 병상이 이런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향후에는 바뀔 수 있는 큰 시장이라고 말씀하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 초기 사업을 굉장히 지금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급병, 중상급 병원에서 이제 대형 병원까지도 이 싱크가 깔리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 보면은 전체적인 매출은 작년 예상했을 때는 매출은 한 2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올해 지금 회사에서 예측하는 매출 규모는 한 300억에서 350억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 이미 이제 전체 흑자 전환이 될 것 같고 올해 온기로 봤을 때도 흑자 전환이 되고 내년에는 좀 더 큰 폭의 성장으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AI 산업은 100조를 투자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항상 AI에 대한 그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효율성인 거죠. 인간이 해야 될 그렇죠. 일들을 인간이 자리를 비웠을 때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효율성인데 시어스테크의 어떤 모비케어와 싱크의 이 두 사업 분야는 바로 그런 것에 굉장히 적합화된 사업이고 단순히 이것이 모멘텀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필드에서 입증돼서 지금 매출 단위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회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급을 하셨던 걸 저도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레벨은 얼마였던가?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면 지금 꽤 차트가 우쪽으로 뻗었거든요. 상승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목표 가격 다시 설정하시면요. 네. 제가 여기 이제 방송 나오기 전에 그 과거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13,000원대 한 번, 15,000원대 한 번. 그러니까요. 네, 그때도 같은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이게 그때 이제 1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가 지났는데 이 사업의 확장성이 생각보다 빨라서 목표가를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는 2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2만 원이 넘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시했던 목표가는 이제 3만 원 정도. 그냥 3만 원이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500억, 3,600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의 지금 성장성이라든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어떤 이 시장의 기술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레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해드린 내용에서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를 잡고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목의 X10 종목, 오늘 시어스 테크놀로지 살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신영목 이사님도 AI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AI와 관련해서 특집 유튜브 라이브를 합니다. 저희 MCN 투자학교 개국 기념으로요.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코스피 5천 시대에 AI에 투자하자. 어떤 AI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주제입니다. 오늘입니다. 오후 4시 30분에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오시면요. 이건희 대표, 황인한 대표와 함께 AI와 관련된 AI를 활용한 투자 이야기를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시장공감1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